다 오늘 이제 배달국인데요. 원래 국명은 신시 배달국이거든요. 신시. 1565년간 그 존속했던 나라인데 여기 계신 분들은 연배로 봐서 배달국도 아실 것 같은데요. 배달국 아시죠? 그죠? 예, 연배 아실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랑 그때 보면은 그 단체 영화를 많이 보러 갔어요. 고등학교 때. 예? 그때 보면 주로 뭘 보러 갔냐? 기독교 영화를 많이 보러 갔어요. 뭐 배너. 예, 배너, 뭐 삼손과 뭐 고릴라, 뭐 십계 이런 거 많이 보러 갔었어. 예, 그때 보면은 그게 또 모종의 이제 음모가 있는 건데, 근데 그때 보면은 이제 대한뉴스 그래가 나와요. 대한뉴스 보면 거기에 보면은 이제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어디 외국에 가서 우승했다고 뭐 배달의 자손이 뭐 배달의 기수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보면 언제냐면 70년대였었는데, 근데 80년대 들어가면서부터 배달을 많이 쏙 들어가 버렸어. 그래서 90년대 와서는 전혀 모르는 이제, 그 데이터로 나온 게 뭐가 나왔냐, 이제 배달의 민족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배달하는 업체가 나와버렸어요. 그게 이제 이름을 안 잊어버려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저건 그런 과정에서 이제 배달하는 날은 다 잊어버렸고, 뭐 조선도 그 다음에 조선도 잊어버렸으니까, 조선, 당군 조선. 자, 제가 오늘은 그 신시 배달국에 대해서, 신시 배달국은 우리 그 동이 배달족의 우리 조선의 우리 민족의 정신 명칭이 배달동이거든요. 배달동이 보통 동이동이 그러는데, 배달동이 정신 명칭은 배달동이 중이 최초로 세웠던 나라가 바로 우리 한민족 최초 국가가 배달국입니다. 근데 무려 1565년간을 존속했던 나라예요. 그 전 세계 역사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보면 그 국가가 굉장히 오래 가요. 중국 같은 보면은 중국은 끼케야 뭐 200년, 뭐 300년 가기도 힘들고, 제일 많이 간 나라가 한 나라가 그 전한 후한해서 각각 나눠서 200년, 400년 갔는데, 우리나라는 제일 조금 간 나라가 500년이거든요. 이주선. 그럼 우리나라가 보면 나라가 굉장히 길게 유지한 나라인데, 제가 이제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선택이 안 된다. 그 동영상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선택이 안 다음으로 된다. 넘기시면 됩니다. 안 넘어가네. 마우스 키스로 아래로 내리셔야 돼요. 클릭보다는. 요걸로 넘어가라고? 요걸로? 요걸로 넘어가라고? 배달도 잃어버렸는데 그 전에 환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환국은 못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환국은. 저도 뭐 물론 이 공부하기 전에 몰랐었으니까요. 환국이라는 나라는. 근데 환국이라는 나라가 배달국이 이제 3301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달이 1565년, 조선이 2096년, 합계 6960년에 그 우리나라 역사가 바로 지금 신화로 바뀌어버렸어요. 신화로. 그래서 역사를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보면 우리 민족 국통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 남북국 시대, 그 전에 이시조선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이제 대한제국이 잠깐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저거 참 길게 한 조선이 있었고, 위에 고려가 있었고, 그다음에 대중국, 흔히 발해라 알고 있는 대중국, 발해하고 이쪽에 그 이제 신라하고 이제 그때 이제 또 남북국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 중심에 사국이 있었고, 그 후에 이제 북부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당군 조선 배달 한국이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국통명인데, 이게 말하자면 그 개인으로 따지면 족보죠. 개인 족보. 아니, 내 개인이 내 아버지, 할아버지 그 조남을 모른다는 것은 그건 진짜 불경선이잖아요. 응? 근데 그와 똑같이 민족의 족보이니 국통은 최소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환국, 배달, 조선, 북부여, 고구려, 대진국, 고려, 조선, 대한민국, 요 국통맥 정도는 좀 아시고, 좀 더 나아가서 연도까지 했으면 더 좋죠. 연도. BC 7197, 3897, 2333, 239, 58 이렇게 이제 대진국 668, 고려는 918, 조선은 1392년 이렇게 해가지고 연도 정도는 좀 아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요 이제 그 배달에 나온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삼국유사 고조선조에 나와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고조선조인데, 이 고조선조에 고조선에 대한 얘기보다도 배달에 대한 얘기가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이게. 여기 보면은 위서에
위선한 저 삼국지 위나라 위선한 얘기예요. 그 단군 왕금이 있었고 아사달이고 조선이고 여고동시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여고동시는 그 고가 누구냐면 그 요순시대 순왕을 요나라의 순왕을 말씀하는 거예요. 요나라 그 요임금의 순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요임금하고 동시대에 있었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조선이. 응?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구나. 근데 왜 요라고 요고라고 했냐면은 그 고려 그 3대 황제인가가 이름이 요였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황제나 왕 이름은 피했잖아요. 이제 그 피휘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요고라고 적은 거예요, 이게. 거기에 옛 서적에 석유환국, 이게 삼국유사인데 석유환국이 나오거든요. 일제 식민사학이 우리나라 서적 20만 권 다 불태우고 두 가지를 남겨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삼국유사, 삼국사기입니다. 그 삼국사기 거기에 보면 이게 고조선조가 나오거든요. 석유환국, 환국이 있었다. 분명히 일찍이 석자, 이슬유자 썼거든요. 이슬유, 석유환국. 근데 석유환국, 그 환국의 아버지 환인께서 아들의 뜻을 부지자의하시고 아들의 뜻을 아시고 하시 아래를 이렇게 내려다보니 삼위 태백하시니 삼위산과 태백산을 바라보시니 가히 홍익인간이라. 이때부터 이제 홍익인간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천부와 이제 천부가 바로 이제 여기 나온 천부경이기. 여기 천부경이 있고 저기는 이제 우리 자문위원이신 이제 김부식 위원님이 써주신 건데 이 천부경. 이 천부하고 인 세 개, 인장 세 개, 세 개를 주셔가지고 이제 파견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환웅께서 그 삼천내 재생량물 다수에 끌고 태백산정 신단소에 오셔가지고 나라를 세우니 바로 위지 신시라. 시위 환웅천왕녀라. 이번이 바로 환웅천왕이시라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제 보면은 여기 이제 천산 이쪽에 한국이 이렇게 이제 천산 그 이쪽에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그 동쪽으로 옮겨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신채호 선생께서 천국을 환국이라 한 것은 광명에서 그 뜻을 취한 것이다. 대개 조선족이 최초의 서방 파미르고 온 몽고 등지에서 광명의 본원지를 찾아서 광명의 본원지는 동쪽이잖아요. 동쪽해가 뜨니까 이제 동쪽으로 온 거예요. 광명의 본원지를 찾아서 동방으로 나와서 불암산, 백두산을 바라보고 명월이 취집하는 곳, 곧 광명의 신이 쉬고 잠자는 곳을 알고 그 부근의 토지를 조선이라 불렀다.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일대 환웅천왕께 신시에 자리를 잡았는데 14대 치우천왕께서 청구로 이제 도읍을 옮기시고 이쪽에 이제 서방을 개척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일본에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환인, 환웅, 단군 다 잃어버렸는데 일본에는 이게 지금 그대로 모셔져 있어요. 히코산에 신궁이 있는데 거기 보면 하궁에 단군이 모셔져 있고 중궁에 환궁, 상궁에 환인이 모셔져 있거든요. 그래갖고 일본의 나카노 하타노라는 이 학자가 히코산 신궁에서 모시고 있는 환웅상은 한국에서 건너왔다. 분명히 이렇게 있거든요. 한국에서 건너왔다. 일본인 중에서 좀 양심 있는 학자들이 간혹 있어요. 보면 간혹 한 100에 한 명이 있으려는 건데 간혹 있는데 그러니까 환구에서 이제 그 이쪽 삼위산 쪽으로는 하와족 쪽 중국 현재 중국의 조상들이 그쪽으로 옮겨갔고 반고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환웅천왕께서는 태백산 쪽으로 옮겨졌죠. 그래서 이때 이 커바란 환웅천왕 제1대 커바란 환웅천왕께서 배달국을 건국한 날이 바로 그날이 바로 개천절입니다. 예. 근데 지금은 대개 보면 개천절을 뭘로 알고 있냐? 단군조선, 일대 단군조선께서 나라를 세운 날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그 전나라 배달국의 일대 커바란 환웅천왕께서 신시를 개국한 날입니다. 이게 바로. 이것도 좀 많이 잘못되어 있거든요. 또 음력 3월인데 양력으로 세고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근데 이제 환웅천왕의 배달 건국이냐 바로 홍익인간. 천지부모 하나 되어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인간이 되라. 요새 지금 보통 홍익인간 그러면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라만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더 궁극의 깊은 뜻은 세상을 널리 이롭게 하는 인간이 되라는 뜻이에요. 대한사람. 대한사람이 바로 홍익이거든요. 우리 저 애국에 나온 대한사람.
큰 한, 그리고 제세이와 삼신의 가르침으로써 세상을 가르친다. 삼신? 삼신. 우리가 보통 삼신 그러면 옛날에 그 삼신께서 애를 점지해 주시고 막 그런 알고 있잖아요. 삼신. 네. 삼신이 나오는데 장, 풍백, 우사, 운사하시고 이 주곡, 주명, 주병, 주형, 주선악하시며 여기 이제 나중에 보면 여기 이제 그때 배달국 시대에 그 말하자면 그 통치 기부인데 인간 360여 사하사 제세이와 하시니라. 여기에 이제 천부경이 나옵니다. 이게 천부경. 천부경 9981자인데 9981자 참 이게 참 신비한 건데 한가운데 뭐가 들었냐면 육자가 들었어요. 육자. 이 육자가 아주 굉장한 의미가 깊은 숫자인데 아직은 그냥 천부경에 9982 가운데 육자 있다라 그 말고 계세요. 나중에 이제 기회가 뭐 인연이 닿는다면 이제 그 왜 그런가 알 수 있을 건데 초도백 60은 18명 환. 그러면은 보통 평균적으로 몇 년을 다스렸냐? 88, 64, 80년, 80년에서 90년 사이를 다스렸거든요. 80년, 90년. 이게 굉장한 장수 때는 장수 운명이 열렸었어요. 이전에 환국은 7분의 환인천재께서 3301년 다스렸거든요. 보통 400년, 500년 다스렸던 소리인데 그때는 아주 굉장한 장수 운명이 열렸었습니다. 배달. 우리가 이제 배달국에 그 환웅천왕님 뭐 이름은 그 함자는 다 못하더라도 어떤 분이 있었나? 1대가 거바람,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분이 14대 좌우지천왕, 치우천왕, 도깨비 천왕이라고 치우천왕, 그리고 이제 18대 거불당, 첫 번째하고 마지막째, 그리고 중요한 좌우지천왕 정도는 아우치는 것이, 그리고 좀 중간에 5대 태우이 환웅, 태우이 환웅의 막내 아들이 태우복희씨입니다. 막내 아들이. 그것 정도 아시면은 요거는 신시계천 5918 이건 작년 얘기예요. 이 날짜를 계산하는 방법이 이거 잘 모르시죠? 네. 한국기원 9218 신시계천 5918 당국기원 4154 설획기원 2021년 이게 이제 환국이 그 기원전 7197년 시작했거든요. 그럼 7197 곱하기 설획기원을 더하면 돼요. 설획기원을. 797 더하기 2021년은 2021년도 한국기원은 9218년이에요. 이게 그 나라가 시작한 날짜를 알면은 배달국은 3897. 그 날짜를 알아야 돼요. 그래 거기다가 이제 설립기원 더하면 돼. 당군기원은 2333년 더하기 2022년 더하면은 올해가 당군기원 4355년이 돼요. 입도 신시하고 북칭 배달을 했다. 신시를 세우고 나라 명칭을 배달을 하였다. 웅상. 이게 이제 고문자인데 이 두 글자 속에 동방 역사만을 찾는 비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웅상이 이제 드러난 것이 뭐냐면 현재 남아있는 것이 불교에 남아있어요. 불교에. 대웅전. 왜 대웅전이라고 그럴까? 우리나라만 대웅전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만. 이제 옛날에 환웅 시대, 그 환웅의 웅이 남아가지고 대웅전에 들어간 게 이게. 불상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저를 지어 대웅이라 불렀다. 이것은 승려들이 옛 풍속을 따라 그대로 부른 것이다. 이게 이제 환단곡이 신시봉기, 여기 나온 신시봉기 나온 내용이거든요. 이제 배달의 3대 성왕, 동방의 천자 치우천, 14대 치우천왕이 있고, 다음에 의왕과 농경의 아버지 염제 신농씨가 있고, 태극기 8개를 기른 태우복희씨. 우리 태극기를 최초로 그리신 양반이 바로 태우복희씨입니다. 그 모르셨죠? 네, 태우복희씨. 태우 이름도 못 알아듣으니 아마 태우복희. 태우복희 이름도 참 특이하네. 응?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 그 이름이 지금 세자로 된 것이 얼마 안 돼요. 중국 따라서 된 거예요. 그전에는 다 이렇게 넉자였어요. 연개소문. 예. 그죠? 연개소문.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을지문도. 예. 관계토는 이제 그건 연호고. 예. 이런 식으로 석자 아니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중국 여행을 가다가 이제 석자로 바뀌었는데, 태우복희, 염제신동 뭐 이렇게. 여기는 이제 그 배달국 이제 천부경은 환구에서 나온 거고,
다음에 배달국 때는 하도가 나온 거고, 조선시대는 낙서가 나왔다. 여기 하도 낙서에서 도서관이 나오고 도서관, 예? 도서관이 하도와 낙서 합쳐 도서관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태극기가 태우복기 8개에서 나온 거예요. 8개의 원본이 바로 여기거든요. 8개. 1권 왼쪽 저 위에 제일 위에 3개가 있는 게 이제 그게 건괴인데 왼쪽으로 시작해서 1권천, 이택트, 삼리와 사진내, 오손 이렇게 이제 이렇게 휘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태국문이 되는 게 이게 이렇게 이제 1, 2, 3, 4 다음에 왼쪽 그 건괴 위쪽이 얘가 이제 5, 6, 7, 8 이렇게 되거든요. 번호를 빠지면 이렇게 휘어서 태극 무늬가 된 거 이게 태극 무늬가. 이 8괴에서 그 독일의 철학자 라이프니츠가 이진법을 만들었는데 자기가 바로 이 그 태우복희 여기 주역에서 자기가 배워왔다고 그런 얘기 했거든요. 보면 나오는 얘기 라이프니츠는 나의 불가사의한 새로운 이진법의 발견은 5천여 년 전 고대 복희왕이 발견한 철학서이며 문학서인 주역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고백하였다. 예. 이 이진법을 통해서 컴퓨터가 나왔고 컴퓨터를 통해서 지금 현대 문명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복희가 라이프니츠를 낳았고 라이프니츠가 빌게를 낳았다는 얘기 한 거예요. 이게. 염제 신동씨 5200년 전 농사와 의학의 아버지. 이분 염제 신동씨께서 그 지금 우리가 보면 한의학에 보면은 어떤 풀은 어떤 효과가 있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누가 알았냐면은 염제 신동씨가 알아냈었어요. 염제 신동씨가 온갖 백초약을 다 맛보고 몸으로 그러니까 몸으로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다. 그래갖고 염제 신동씨 이 양반께서 그 독초도 먹고 막 얼굴이 막 그 여러 가지 막 그래서 이 양반이 굉장히 고생한 양반이에요. 그래서 염제 신동씨의 그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되거든요. 염제 은혜로서 우리가 이렇게 농사도 짓게 되고 의학도 발달해야 됐거든요. 이게. 그리고 치우천학은 이제 배달국 4,700년 전 이제 도읍을 서쪽 청구로 옮기고 서방을 정토한 양반이거든요. 중국에 가면은 중화 3조당이라고 했어요. 중국 화족의 세 분의 조상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3조당. 여기에 모신 분이 누구를 모셨냐? 가운데 황제. 원래는 중국 화족의 원래 그 중시조는 반고가한이에요. 한국 시절 때 이쪽에 환웅천왕이 빠져나올 때 이쪽 서쪽 삼위산으로 반고가한이 갔었어요. 예? 그게 원래 중시조예요. 근데 이제 중국에서는 그 반고가한은 말하자면 하는격으로 올려버리고 황제를 이제 자기들 중시조를 삼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황제를 가운데 모시고 치우하고 신동을 양쪽에 모셨어요. 이것도 이렇게 모신 적이 얼마 안 돼요. 옛날에는 치우하고 신동은 다 우리 동유적의 조상이라 그래가지고 완전 괴물로 그려놨어. 뭐 인두사신이랄지. 예? 상체는 사람인데 하체는 뱀이다 이런 식으로 예? 우리 동유적이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막 괴물로 묘사를 해놨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 역사를 자기들이 뺏어가면서 예? 요한 문명이 나오면서 거기서 동북공정이 나오고 그러면서 우리 역사를 다 뺏어가면서 이분들을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하면서 이제 아예 여기다 딱 모셔놔버렸어요. 이렇게 다 뺏겨버렸어요. 시간이 지금 너무 빨리 지나가야 되겠다. 20분만 나오더니 응? 빨리 되겠네. 요거 보면은 역사라는 것이 지금 사람들이 많이 잘못 알는 것이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은 나라하고 나라의 왕, 예? 왕의 행정만 역사를 알고 있어요. 되게 우리가 역사를 그렇게 배워왔어. 지금까지 보면은 예? 어떤 나라에 어떤 왕이 있고 어떤 왕이 어떤 치적을 했고 뭘 이렇게만 했거든요. 근데 사실 역사라는 것은 그 시대에 살았던 모든 백성들의 삶의 집합체가 역사거든요. 그 시대에 살았던 그분들의 사상과 생활 관습과 문화와 언어와 모든 게 합쳐진 역사거든요. 근데 역사를 뺏기면은 모든 걸 다 뺏기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보면 지금 중국 놈들이 우리 아리랑 지네 저걸로 등록해버렸잖아요. 진주도 지낼 거라고 그러고 한복도 지낼 거라고 그러고 다 이제 강에게 역사가 뺏겨버리면 그 속에 들은 모든 게 다 지네고 바뀌어버리거든요. 근데 이 보면은 문화라는 것도 이쪽 삼국이 비슷한 것 같은데 일본과 한국과 중국의 젓가락이 다 이렇게 틀려요. 중국은 제일 쭈고 끝에가 뭉툭해요.
일본은 좀 작고 끝에가 뾰족해요. 예? 근데 한국은 중간이면서 뾰족하지도 않고 뭉툭하지 않고 중간에 이게 보면 이게. 이것도 참 보면 신기하게 보면은. 동북아 역사 5대 조작급. 중국에서 금살치우라고 그래요. 금살치우가 뭐냐면은 그 아까 14대 치우천왕께서 이쪽에 청구로 도읍을 옮기시고 도읍을 옮기신 이유가 뭐냐면 중국의 그 황제 헌원이가 황제 헌원 원래 동이족이거든요. 이쪽에서 파견 다스리란 그쪽을 다스리라고 파견했는데 이놈이 뿌리를 배반하고 지가 다 먹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황제 헌원 우리 치우천왕께서 그쪽으로 도읍을 옮기시고 이제 황제를 정벌하는 과정에서 그때 이제 치우 이게 이름이 같은 성을 가진 그 치우 장군 하나 있었는데 치우 장군이 말하자면 중국 저쪽 황제한테 붙잡혀서 죽었어요. 근데 그걸 갖다가 사마천 사기 이놈의 시기가 거짓말로 완전히 치우천왕을 잡아 죽인 것처럼 역사 써놔버렸어요. 이 사마천 사기 보면 이거는 완전 영털이 역사가 무지하게 많아요. 이게 보면. 그리고 기자조선 아예 있지도 않은 기자도 만들어냈고 위만조선 만들어냈고 그다음에 한사군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임나일본 만들어내고 이게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역사가 완전히 지금 다 왜곡돼가지고 여기 이제 중국 동북공정 5,500년 전 태우복기 5,200년 염제신동 4,700년 전 치우천왕도 옛날에 황제 헌원하고 싸웠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원수를 알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보면 딱 진짜 조상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예. 이놈들 참 얘들 보면 후한무치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동유적이라 가지고 완전히 막 원수가 되겠는데 지금은 진짜 조상을 싹 바꿔버렸어. 홍산문화. 이 홍산문화가 바로 이제 우리 배달과 조선, 예? 그 이전 황국시절까지 이제 역사가 나오는 건데, 4대 문명보다 더 오래된 문명이거든요. 이게 이제 홍산. 여기 이제 그 발해 연안 쪽에, 발해만 연안 쪽에 홍산 문명이 있는데, 만리장성 밖에 있거든요. 만리장성.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자기 땅이라는 표시로 뭘 만들죠? 담장을 치죠. 그러면 중국 놈들은 원래 중국이라고 하면 안 되는데 화하족, 진화족, 네, 화하족, 진화족, 아니면 중공, 중화인민공화국 중공. 이 화하족, 진화족들은 애들도 울타리를 쳤어요, 안 쳤어요? 쳤어요, 울타리를. 그게 바로 뭐냐? 만리장성이에요.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만리장성 안쪽은 지네 땅, 바깥쪽은 우리 땅 아니라 그거예요. 이게 아주 공식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근데 만리장성 바깥쪽에 새로운 문명이 발견이 됐어. 그게 바로 홍산 문명이에요. 이것이 이제 1920년대 발견됐는데, 그때 홍산 문명이 발견되고 나서 중국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신비적 문화라고 했어. 신비적 문화. 예? 그건 도저히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 신비한 문화. 예? 근데 거기에 나오는 모든, 거기서 출처된 모든 유물이 어디 거하고 똑같냐면은 우리 한민족하고 똑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처음에는 이 화족 놈들이 이거 니네 거다 그랬어. 니네 거다. 이건 동이족 거다. 근데 해방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이제 유물이 출토되면서 이 생각하면 진짜 가슴이 막 무너져 이게. 일제 식민사학자놈들이 아니 세상에 중국의 화가족, 진화족이 니네 거라는데 우리 거 아니라 그래버렸어. 우리 거 아니다. 이제 중국에 처음에는 이제 좀 멍했죠. 그러다 보니까 니네 거 아니야? 그럼 우리 거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때부터 동공도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동공쟁이. 예?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역사가 많이 다 꼬여가지고 지난번에 시진핑 놈이 미국 가서 그 대통령 만나가지고 트럼프 만나가지고 조선은 대한민국은 우리 말하자면 속국이었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그거 반대되는 책이 나왔어요. 신백강 교수가 뭔 책을 썼냐면은 중국은 역사상 한국의 일부였다. 이런 책이 나왔어요. 2021년 9월 7일 날 이 책을 만들어냈어. 여기 보면 이것도 보면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될 건데 아마 이것도 이제 환장국이 이 책에서 많이 이제 근거해서 만드는 건데 하여간 이런 책들이 많이 나오고 논문이 많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어떤 강의를 듣는데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 연세대학교 그 교수 이놈한테 놈이라는 안 붙일 수가 없는 거야. 이 교수라는 게 뭐라고 했냐면은 자기는 꿈에서도 소원이 꿈에서도 소원이 그러면 되게 뭐예요?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족이 잘 되고 민족이 잘 되고 국가가 잘 되는 게 소원이잖아요. 이놈은 뭐라고 그랬냐?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나는 꿈에서 소원이 이런 엑스 같은 놈이 환단고기는 위소요. 아니, 꿈에서 소원이 그거야. 어? 야, 이거 진짜 미쳐도 완전 미쳤구나. 예? 아니 어떻게 우리가 보통 그냥 일반적 생각에도 예, 자기 조상에 대한 내가 모르는 자기 조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은 반갑잖아요. 그리고 알아보려고 하고 이거 그러네? 더 연구를 해야 되거든? 근데 일제 식민사학자놈들은 우리 민족의 아주 웅원한 그런 아주 엄청난 역사가 나오면 무조건 아니라고 해버려. 그것은 아니야. 우리는 한반도에서 그것도 3세기, 4세기 때부터 그때부터 국가 형성됐다. 예, 우리는 일본보다 훨씬 뒤진 나라다. 그렇게 주장해버려. 참 죽을라고 진짜 환장했는가. 아니 죽어서도 꿈에서도 소원이 한다고 위설하네. 이런 참 미친놈이 있어 정말. 시간이 많이 좀 많이 늘었다. 여기 이제 제5의 문명 신비왕 홍산문화. 여기서 이제 소화서, 흥룡화, 사해, 부화, 조부국, 홍산. 그 중에 6번 홍산이 가장 많이 나온 홍산문화로 대표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소화연, 화가점 등이 있는데 이건 이제 1번서 4번, 5번까지 걸쳐 한국문화가 나오고 그다음에 5번에서부터 7번 중간까지 배달 그리고 이제 7번에서 8번이 조선 그 문화가 나오는데 이 홍산문화에서 6천년, 9천년 전 그 역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오래된 문화가 메소포타미아 5,500년이거든요. 5,500년 전.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환국에서 뻗어나온 건데 이게 약간 이 홍산문화가 세계 최고의 문화예요. 예? 중국 사서는 홍산문화를 전혀 설명이 못한다. 신화족의 사서에는 단 한 줄도 안 나와. 예? 이 홍산문화에 대해서는. 그럼 어디에 나오냐? 동유적 역사서만 나와요. 동유 역사서만. 그 대표적인 것이 환단국이에요. 이게. 우리 역사서가 지금 3번에 걸쳐서 불태워졌는데 옛날에 진시황 이놈도 아주 죽일 놈 이놈도 진시황도 동유족이거든요. 그래갖고 지가 진화를 통일하고 최초의 황제가 됐다고 지 뿌리를 끊어버린 거예요. 나 동유족 아니다. 나는 화족 최초 황제다 진시황. 그러고 이제 동유족을 무시해버렸어. 그리고는 그때 남아있던 모든 역사서를 타다가 분석행이요. 응? 다 불태워버렸어. 첫 번째로 불태워버렸어. 그리고 두 번째가 언제냐? 두 번째도 역시 또 우리나라 이시조선 때 이소이 건국되고 나서 또 그때 고대 역사서를 다 모아다가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때 뭐가 있었냐? 익자 처참. 숨기는 자는 처참하게 죽인다. 처참이 뭐냐? 양, 팔, 머리 이렇게 맞고 소 이렇게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죽여버려. 처참. 근데 뭘 숨겼다는지 처참이냐? 보통 범인 은닉죄라고 하죠. 범인 은닉죄. 범인 은닉죄는 진범이 만약에 10년이면 범인 은닉죄 한 1, 2년밖에 안 돼요. 근데 뭘 숨겼는데 숨긴 사람을 죽여버린대야. 뭘 숨겼을까요? 우리나라 역사서. 세상에 개인으로 따지면 개인의 족보를 가진 사람을 죽이는 건 마찬가지예요. 민족의 족보인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죽여. 왜 그러냐? 이시조선 때 소중화였거든. 소중화. 감히 어떻게 소중화인 우리 조선의 사람, 조선의 역사가 대중화인 저쪽 중국보다 오래될 수가 있냐? 그런 역사는 불경하다. 그래가지고 다 잡아다가 다 없애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위인이고 우리 저 돈 10,000원짜리 5만 이게 보면은 나와 있는 위인들 있잖아요. 위인들 10,000원짜리 없네. 여기 있다 이게. 여기 이게 누구냐면 율곡이. 율곡이 위인이죠. 위인 절대 아니에요. 우리 대한민국 민족의 이름에서는 완전 반역자예요. 완전 반역자예요. 퇴계 이왕, 율곡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 이 사람들이 글 써놓은 거 보면은 우리 황제께서 저쪽 써놨어요. 그럼 우리 황제가 누구냐? 조선의 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명나라 황제를 우리 황제라고 불러요. 응?
우리 황제께서. 그리고 이쪽 자기네 나라 그 왕은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그런 짓을 다 벌이고 있었어요. 사대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건 있습니까? 응? 근데 이런 것 유인이라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돈에까지 다 찍히고. 필요 없고 가져가세요. 네. 이 홍산 문화가 주인이 한국인인 조상인 근거가 뭐냐면 굉장히 많아요. 적속총. 적속총이 뭐냐면은 싹을 적자, 돌석자, 무덤총자거든요. 네? 돌로 쌓은 무덤. 저쪽 하와족 진화족에는 돌로 쌓은 무덤 하나도 없어. 걔들은 뭘로 쌓냐? 흙으로 쌓아요. 흙으로 쌓아. 그리고 고인돌. 고인돌이 이쪽에 있거든요.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도 있고. 응?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냐면은 쭉 가다 보면은 제일 끝에 치가 있는 석성. 치가 뭐냐면은 중국 하와족 쟤네들은 성을 쌓을 때 일자로 쌓아요. 이렇게 일자로. 예? 근데 우리 족은 어떻게 쌓으면 일자로 가다가 툭 튀어나와 이렇게 쌓아요. 툭 이렇게. 요철 같이. 이게 치. 그래서 이 사방에서 공격하기 쉽거든요.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 고유의 속성이 바로 치거든요. 여기서 그게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됐을 때 그 진화족에 옛날에 그 주울레 수상이 있었죠. 중국 주울레 수상 있었죠. 주울레 그 사람이 굉장히 학자적이고 그 사람이 굉장히 학자기도인데 양심적이고 올바라요. 공산주의지만은 그 사람이 그랬거든요. 그 사람은 그 자기들이 그 이쪽 동이족이 이쪽에 중국에 다스렸다 이기도 하고 이 홍산만은 다 우리 동이족이 다 얘기하고 있었어 이게. 저건 여러 가지 형상이 다 이런 증거가 있어가지고 이건 뭐 전부 우리 거거든. 다 우리 땅, 우리 문화고. 근데 이걸 다 버려버렸어. 이제 시간이 20분만 엄청 오래 걸렸네. 여기 이제 여러 세계 석학들이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홍산 문화의 특징은 농업과 가축, 어업을 겸했는데 이것은 당시 한반도 삶과 동일하다. 한국과 완전히 같다 그랬어. 완전히 같다. 예. 뭐 비슷하다도 아니고 완전히 같다. 그리고 유한 문명은 여기 또 이제 이렇게 쭉 우시라 교수도 그러고 이영조 교수도 그러고 이제 흑룡한 문명 여기 이제 그다음에 빗살무늬 토기도 있고. 응? 야 이거 보면 옥 다듬은 거 이게 수암에서 나온 옥을 가지고 똑같이 만들었어요. 강원도 고성에서 나온 옥과 흑룡함원에 나온 옥이 똑같이 출토가 어디냐면 수암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압록강면 수암. 그리고 이 옥을 가지고 여기 이제 부장품을 이렇게 수없이 많이 쓴 거예요. 이게 여기서 이제 상투도 만들고 옥고, 그다음에 옥잠도 만들고 옥누에를 만들었던 게 뭐냐면 그때 비단을 만들어 짰다는 소리거든요. 실크를. 그리고 여기 이제 비석합에 사는 하베 그 딸을 왕으로 삼고 뇌치기를 맡게 하셨다. 그리고 옥으로 만든 검, 그리고 청동검 모양이 똑같거든요. 이게 그대로 물려봤거든요. 이게 그대로. 그리고 총묘단이 있었다. 묘, 사원과 단, 재단과 총, 무덤이 있었다. 총묘단이 있다는 얘기는 이러한 거대한 총묘단을 만들 정도가 되면은 아주 강력한 중앙 집권 체계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중앙 집권 체계가. 근데 우리나라 일제 식민할 때는 없었다 그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겨우 서기 후 기원 후 3세기 4세기 때 되어서야 겨우 국가를 갖췄다 그거예요. 3세기 4세기. 너무 많이 걸렸네. 시간 1시간 더 연장합시다. 이거 자꾸 시간 봐서 안 되겠네. 자, 여기 이제 반과부자한 여진상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저거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 100일간 쑥과 마늘만 먹고 이제 수행해가지고 사람이 했다던 게 요게 실제 나왔거든요. 이게 홍산문화에서 이렇게 딱 앉아서 수행하는 여신상이 나왔어요. 이게 바로 이제 웅족. 근데 우리가 보통 곰이라 알고 있는데 곰이 아니거든요. 곰을 토템으로 가지고 있는 웅족과 호족이 있었어요. 웅족과 호족. 근데 곰을 수호한 동물 부족과 호랑이를 수호하는 삼는 부족이 있었는데 그 두 부족이 와가지고 화농천왕한테 와서 이제 자기들도 이제 같이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을
참다운 인간이 되게끔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시켰는데 호족은 그 수행을 못 견디고 뛰쳐나가버린 거예요. 뛰쳐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웅종만 100일간 수행을 하고 나서 거기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광명을 받았어요. 광명. 예? 광명을 받고 나서 광명인간이 돼서 이제 같이 이제 웅족과 이제 환족과 하나가 된 거죠. 우리 민족은 광명족이에요. 광명족. 환웅께서 삼치를 택하고 쭉 나오고 삼가 문을 닫고 수도하셨다. 주문을 잇고 공덕이 이루어지고 기원하셨다. 예? 자, 이제 남신상도 나와요. 아까 여신상에 있었는데 남신상. 그래서 이렇게 남신상, 여신상이 따라니 있거든요, 이게. 예, 끝났네. 그냥